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수많은 이들의 관심이 한 곳에 모아졌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수차례 하늘문을 두드렸던 나로호가 다시 우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만 나로 파이팅! 우리는 두 번의 실패를 겪었다. 이제 나로우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마지막 도전. 2013년 1월 30일. 우리나라 우주과학에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 마침내 지축을 올리는 굉음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나로호. 나로호는 무사히 우주로 날아가 인공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았다. 3차 발사는 성공이었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스페이스 클럽의 이름을 올린 나라,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그 열쇠를 얻기 위해 10년을 달려왔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의 고배를 맛봐야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로 발사 프로젝트는 우리 과학인들의 땀과 눈물, 열정의 다른 일입니다. 우주 강국의 꿈을 펼치기 위해 우리가 쏘아올린 신호탄 나로호는 그 꿈을 안고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2009년 3월 8일)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이땐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1호란 뜻의 KSLV-1이라 불렸다. 연구진의 호의 속에 발사대로 이동 중인 나로호.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과 국내 기술로 제작된 상단, 국제 협력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기술이 높은 나라의 기술을 저희들이 같이 이 연구자들과 같이 이제 설계를 하고 또는 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의 그 국제 협력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 우주개발 자립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나로호의 개발은 우주 발사체 기술을 축적하고 위성의 자력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7년 후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높이 7.7m의 상단부는 과학기술 위성 2호를 보호하고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러시아에서 제작된 나로의 1단은 액체 추진 로켓이다.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연료는 케로신을 사용하는 추력 170톤의 고성능 발사체다. 2단형 우주 발사체 나로는 100kg급 소형 위성을 저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개발됐다. (2009년 8월) 우리 땅에서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발사됐다. 나로호의 1차 발사.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많은 기대와 소원을 받았던 나로호.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다음날 나로 발사가 부분 성공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처음엔 성공적으로 보였던 1차 발사. 하지만 비행 중에 사고가 생겼다. 발사 후 216초. 첫 단계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나로호의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 상태로 1단이 분리되고 최종 단계에서 위성과 함께 페어링도 분리됐다. 이후 위성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눈앞이 깜깜하고 귀가 멍하고 진짜 그런 상황은 처음 느껴봤는데요. 정말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페어링은 위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덮개다. 우주로 나갈 때 생기는 엄청난 소음과 진도, 그리고 고온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무엇보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페어링은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분리돼야 한다. (6개월) 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나로 발사조사위원회 나로 위성궤도 진입 실패에 대한 보호 전환 전류가 출력되었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로호의 비행은 발사 후 먼저 페어링이 분리되고 1단 분리와 2단 점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위성이 분리돼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로호의 1차 발사는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몸체가 회전하는 텀블링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위성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회전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선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일정한 속도가 필요하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경우 그 속도는 초속 8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나로호 1차 발사 때 위성이 그 궤도에 진입 못한 이유도 초속 8km 정도의 속도를 가져야지만 그 궤도를 돌면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데 한 6.5km 정도, 초속 6.5km 정도의 속도밖에 못 얻었다고 합니다.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비행을 계속한 나로호. 나로호 상단에 부착된 카메라가 분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페어링을 포착했다. 잠시 후 1단이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보인다. 2단 추진기관의 점화도 확인됐다. 하지만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균형을 잃고 회전하는 텀블링이 발생했고 이후 분리된 위성은 궤도 진입 속도보다 낮은 초속 6.2km로 비행하다가 결국 추락해 소멸됐다. 그렇다면 페어링 분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기적인 방전 문제로 정기적인 에너지가 화약을 폭발시키는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 발표된 원인 분석에 따르면 우선 정상적인 경우 페어링이 분리될 때 고압 전류가 점화장치로 흘러가야 한다. 그때 생긴 전기 자극으로 화약이 폭발해 페어링이 분리되는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방전 현상이 발생했고 충분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결국 한쪽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 추정된 것은 기계적인 결합에 의한 페어링 분리 실패다. 페어링은 화약 폭발 후 스프링이 늘어나는 힘으로 분리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페어링이 분리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체에 끼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페어링 분리 실패의 원인이 밝혀지자 곧바로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2차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1차 발사의 충격을 추스르며 개선 작업에 몰두했다. 원래 제가 못하고 닦아내고 해. 에어 안 쳐서요? 에어 쳐야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RK 가지고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개인 생활도 잊은 채 개선 작업에 땀과 열정을 쏟았다. 저희들은 그 두 가지 원인을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공 상태에서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를 전달하는 커넥터 부분에 몰딩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몰딩을 해서 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고, 기계적인 결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조치를 또 했는데, 먼저 기계적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어링 분리 장치인 스프링 조합체의 힘을 강화했다. 그리고 패치식 포강제를 필요한 부위에 덧대 강성을 높였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분리를 위해 분리 볼트의 길이를 늘리고 연결 부위에 몰딩제를 코팅했다.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됐다. 말하자면 페어링 전체를 다시 재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설계 과정을 다시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어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어떤 분리기구, 좀 더 큰 페어링을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1차 발사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개선 작업을 끝낸 후 수행한 분리 시험만도 7차례. 결과는 완벽했다. (2010년 5월 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상단부의 최종 조립 작업이 진행됐다. 상단부의 주요 구성체들이 조립동에 모였다. 나로우의 상단부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과 과학기술 위성 2호, 전장 조합 탑재부, 그리고 킹모터라 불리는 추진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로우 2단의 킹모터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추진기관으로 화약과 산화제를 혼합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다. 2단 킹모터는 자력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였다.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도전이고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이제 성취인데요. 그 가장 이제 좀 그래도 큰 일은 저희들이 이제 2단의 그 로켓인 킹모터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상 연소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연소 시험은 추진기관이 정해진 시간 동안 연료를 연소시켜 원하는 추진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점화 백분전. 나로우의 2단 킹모터는 총 1분 동안 작동하게 되는데 10, 9, 점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연소 시험장은 긴장감이 감돈다. 4, 3, 2, 1, 점화. 드디어 점화가 시작됐다. 우리의 힘으로 처음 개발한 우주 발사체용 추진기관이었기에 기대감이 큰 만큼 긴장도 컸다. 연소 시험은 성공이었다. 1차 발사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됐다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데 2차 발사 시험 때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함으로써 남의 시험장을 다 손상시키고 또 뭐 저희들이 개발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했었죠. 2단 추진기관인 킹모터의 개발은 실패를 통해 완성돼 갔다. 지금부터 적색 상태를 선포합니다. 발사체의 추진기관 개발에는 수많은 실패가 따른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란 있을 수 없었기에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점화. 7년을 준비한 킹모토의 분사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성공이었다. 실패의 두려움을 일순간에 날려버린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그때 뭐 뿌듯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컸죠. 예, 그래서 역시 발사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연소 시험이라든가 어떤 개발 과정에서 성공할 때 상당한 그런 그 성취감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하는구나 하는 그런 뭐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2010년 5월 2차 발사를 위한 상단부의 조립이 시작됐다. 먼저 킹모터와 전장조합 탑재부가 결합됐고 5년간의 기다림 끝에 과학기술 위성 2호가 다시 우주로의 비행을 위해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결합됐다. 드디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나로우의 상단부 조립이 끝났다. 8년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연구원들. 1차 발사의 아쉬움이 컸기에 2차 발사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컸다. 우주발사체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그 기술에 대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발사체 종합조립동으로 최종 조립을 끝낸 상단부와 러시아에서 제작된 1단이 결합을 위해 옮겨졌다. 나로우의 1단은 고성능 액체 추진 기관이다. 산화제인 액체 산소와 액체 연료인 케로신을 연소시켜 170톤의 추력을 낸다. 일단을 제작한 후르니체프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주개발 기업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아리랑 2호를 비롯해 300여 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해왔다. 최근에는 기존의 발사체보다 성능이 훨씬 높은 앙가라 로켓 개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나로 1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연소실의 압력은 한 250기압 정도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로켓의 연소실 압력이 60기압에서 100기압 정도 되는데 이건 255기압은 뭐 거의 2배 반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첨단 과학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오랜 기술 경험을 가진 과학자들과 고성능의 추진기관들은 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갖는 공통점은 거대 과학의 두 가지 큰 장벽을 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하나는 원자력이고 또 하나는 항공우주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은 모두 우주개발 선진국들이다. 4개의 발사장과 소유주, 프로톤 로켓 등을 보유한 러시아. 인류 우주 개발의 역사를 연 것은 바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였다. 1957년 소련의 R7 로켓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지름 58cm의 작은 위성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우주 개발 경쟁의 도화선이 됐다. 1961년 소련은 보스토크 1호로 인간을 우주에 보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최초의 인간 유리 가가린은 지구는 정말 푸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소련은 세계 최초로 우주 유영에도 성공했다. 점점 더 고성능의 발사체가 개발되면서 달이나 금성 같은 우주 탐사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우주를 향한 소련의 도전은 미국을 자극해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인간이 오랫동안 우주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우주 정거장도 쏘아 올렸다. 그리고 2008년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킨 발사체를 기억한다. 바로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이다. 또 러시아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40년, 50년 전에 그것을 시작해서 지금껏 이끌어온 그 저력,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 대단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최초로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가지는 위상을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국. 발사장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첫 인공위성 발사로 우주 개발에 나선 중국의 주력 로켓은 장정이다. 2003년 10월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5호가 장정 2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고 중국은 자국의 로켓으로 우주인을 배출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중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까지 지도자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상업적 위성 발사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우주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발사체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그 결과 1996년 이래 장정 로켓은 46번의 연속 발사에 성공하며 신뢰성 있는 발사체로 인정받게 됐다. 2008년 중국은 자력기술로 우주유영에 성공한 세계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전 세계에 중국의 우주개발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순간이었다. 중국이 우주 강국이 되었던 원동력은 첫째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또 두 번째는 기반적인 첨단 기술력의 공업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카고시마현의 타네가시마 섬에는 수십 년간 일본의 우주 개발을 이끌어온 타네가시마 우주센터가 있다. 현재 일본의 주력 로켓은 H2A라 불리는 고성능의 액체 추진 로켓이다. 지난 2007년 H2A 로켓은 달 탐사선 카구야를 우주로 보냈다. 카구야의 첨단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수많은 위성과 탐사선을 우주로 보낸 H2A 로켓은 액체 수소를 연료로 쓰는 일본의 첨단 로켓이다. 최대 4톤의 탑재체를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는 고성능의 로켓이다. 이곳에서는 2007년부터 정부의 로켓 개발 사업을 이전받아 H2A 로켓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도 H2A 로켓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液体ロケットはその液体をコントロールするためのバルブ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の開発も必要になります。また一番難しいのは液体ロケットエンジンですね。 H2A 로켓의 엔진 개발엔 어려움이 많았다. 연료로 사용되는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의 극저온 물질로 공기와 만나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일본도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특히 H2A 로켓의 전신인 H2 로켓은 1998년과 99년 연이어 2번이나 발사에 실패했다. 실패 후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심 3,000m의 바다에서 로켓 잔해를 모두 회수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 원인을 찾아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과학기술자들의 의지는 자력 개발의 밑거름이 됐다. その経験で今は、14機中13機成功というレベルに達してますが、これはやはり昔失敗してるからだと思います。失敗を経験して、それで技術を改良して、いろんなことを学んで今のその成功率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ですから最初から 100% の成功っていうのは、まあ、今まで世界のどこの歴史から見ても非常に難しいと思いますけど。 실패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킨 일본은 상업 발사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 첫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리랑 3호 위성이다. (2010년 5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낸 상단부와 1단이 최종 결합하는 날. 작업은 러시아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우리는 1단 추진기관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주개발 강국인 러시아와 나로우를 공동 개발했다. 드디어 상단부와 1단의 결합을 완료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수많은 기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 종합 기술이다. 그래서 작업 체계를 설계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나로우 개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로우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과정이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을 두고 발사체를 개발을 해왔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개발 그 소위 시스템이 굉장히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기술 개발의 한 주기를 러시아 팀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저희들이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6월 나로우 우주센터가 완공됐다.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나로우 발사로 우리가 얻은 소중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센터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더 고급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로켓을 만들 때 그걸 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으시리라고 생각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12개국. 나로우 우주센터의 완공으로 대한민국은 13번째 나라가 됐다. 전라남도 고흥의 외나로도 섬에 위치한 나로우 우주센터는 발사대뿐 아니라 발사체의 시험과 조립, 그리고 추적 및 통제 시설들을 갖춘 우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 시설이다. 나로우 우주센터의 건설은 우주개발 선진국들도 놀라게 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잘 만든 우주 발사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가 건설 기술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은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그 경험도 없는 나라고 우주 뭐 발사체든 센터든 안 해본 나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그 기술진이 또 연구진들이 해내는 걸 보고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2010년 6월 7일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조립이 끝난 나로우가 발사대를 향했다. 길이 33.5m, 무게 140톤의 나로우에는 과학기술 위성 2호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케이블 마스터와 나로우의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 예정 시간을 5시간 넘긴 밤 9시경에야 기립이 시작됐고 나로우는 1차 발사 후 10개월 만에 다시 발사대에 설 수 있었다.
2010년 6월 9일 2차 발사 예정일. 점검을 끝낸 나로호가 발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사 과정을 총지휘하는 발사통제센터에서 최종 발사 시간을 5시로 확정했다. 그런데 오후 1시 52분 갑자기 발사대 소방기구에서 소화용액이 뿜어져 나왔다. 100여 톤의 소화액이 발사대 주변에 쏟아져 내렸다. 연구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멈출 방법이 없었고 결국 발사를 3시간 앞두고 모든 과정이 중지됐다. 그렇지만은 소화용액이 발사체를 향해서 분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사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다행히도 나로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고 발사대는 신속하게 정리됐다. 2010년 6월 10일 오후 5시 1분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 발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2차 발사는 성공이라 확신했다. 발사 후 55초 나로호는 음속을 돌파했고 비행은 순조로워 보였다. 발사 후 137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나로호와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네요. 처음에 이렇게 발사됐을 때는 잘 된 줄 알고 너무 기뻐했는데 정말 나로호 때문에 굉장히 진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그런 경우 많이 겪었잖아요. 발사체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130초 좀 지나서 신호가 딱 끊기는 걸 보면서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 받았죠.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상단이 사실은 1단하고 분리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숙제를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뭐 숙제를 뭐 잃어버린 듯한 그런 좀 상당히 연구원들이 많이 허무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2차 발사엔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나로호의 비행은 3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나로호의 상단과 1단에는 텔레메트리라 불리는 원격 송수신 장치가 있고 이를 통해 지상에서 발사체 정보와 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137초 후 나로호는 그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았고 발사 통제동의 전광판도 멈춰져 있었다. 발사 후 위성 분리까지 9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고가 생긴 137초는 페어링이 분리되기 전으로 비행 초기 단계다. 그렇다면 비행 중인 나로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상단의 그 맨 밑부분에 1단을 바라보고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 카메라에서 수신된 그 신호를 보면은 섬광이 일었어요. 섬광이 한 0.3초 정도가 이제 섬광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섬광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폭발될 때 나타나는 섬광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1단과 2단 사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KBS 특집 제작팀이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2차 발사 시 통신이 두절된 시점에 비행 중인 나로호가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흰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나로호 상단 킥모터의 분사구에는 히트 플럭스라 불리는 열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었다. 그런데 발사 후 137초에 그중 하나가 과열 반응을 보인 것이 밝혀졌다. 섬광과 그런 히트플럭스의 특별한 히트플럭스의 변화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밑에서부터 굉장히 큰 그 열이 위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로호 2차 발사는 폭발로 인한 실패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생각이 달랐다. 우리는 분리볼트의 결함을 제기했다. 화약이 폭발해 몸체가 깨지면서 1단과 2단이 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리볼트다. 이 분리볼트가 어떤 이유로 폭발해 2차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러시아는 발사 종단 장치의 오작동을 지시했다. 나로우의 상단에 있는 발사 종단 장치는 발사체가 비행 도중 안전상의 위협이 될 경우 신호를 보내 자폭하도록 만든 장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주 개발하기 위한 발사체를 확보하기엔 중요한 그 시험이었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로우 발사는 그네들이 개발한 1단에 관한 어떤 그 비행 시험의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발사가 이제 실패됐으니까 3차 발사 이전에 러시아 쪽에서 본다면은 자기네들도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1단에 의한 문제라 그러면 자기들로서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조사위원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실패 원인을 분석했고 결국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결론지었다.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에서 추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과 우리 측이 만든 상단부의 비행 중단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가능성, 3차 발사에 합의하는 동시에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나로우 상단부에서 비행 중단 시스템을 제외하기로 했고 1단 로켓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 계약 당사자, 이 기관장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3차 발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나로우 발사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약에 의하면은 1차, 2차 발사 중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3차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차 발사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적어도 1단 발사체에 관한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 발사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위성을 아까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위성 2호였는데 그 두 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기가 다 실패하는 바람에 새로운 지금 위성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나로우의 3차 발사가 확정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였다. 3차 발사용 위성을 제작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 회의부터 다시 시작했다. 무게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작업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TID 센서는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연이은 발사 실패로 두 개의 과학기술 위성 2호는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연구원들에게는 과학기술 위성 2호를 개발했던 경험과 기술이 있었다. 안타까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연구원들은 마음을 다잡았다.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은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우주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순간에는 참 많이 아쉬웠어요. 나로우에 탑재됐던 과학기술 위성 2호는 무게 99.4kg의 소형 위성이었다. 과학기술 위성 2호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돼 여러 가지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주요 탑재체인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는 기상 센서로 한반도 상공을 돌며 수증기양과 구름의 분포들을 측정하게 돼 있었다. 비록 두 번의 발사 실패로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지만 자력으로 개발해 우리가 만든 시설에서 실제 발사체와 함께 운영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나로우 3차 발사를 위해 개발된 나로 과학위성. 1, 2차 발사 때 실린 과학기술 위성 2호의 기술을 활용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나로 과학위성은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로 과학위성에 실린 템토초 레이저 발진기, 반작용 휠,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은 국산화 기술의 우주 검증을 위해 탑재됐다. 뿐만 아니라 나로 과학위성은 국내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타원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설계됐다. 80도의 경사를 유지하면서 300km에서 멀게는 1500km까지 지구 주위를 돌며 우주 환경을 측정하게 되는데, 타원 궤도를 그리다 보니 각 고도에 따른 다양한 우주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로에 탑재된 나로과학위성이 우주 궤도를 진입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달이나 화성이나 여러 우주 공간까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8월 나로 3차 발사를 위해 러시아에서 1단 로켓이 들어왔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나로 과학위성이 페어링이 부착된 상단부에 고정됐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을 조립해 나로 발사체를 완성한다. 발사 당일 발사 업무를 총지휘하는 발사 통제도.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발사를 앞두고 수많은 모의 비행 시험을 진행한다. 모의 비행 시험이란 로켓 대신 비행기를 이용해 운영 및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여러 추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곧바로 광학 측정 장비의 추적이 시작된다. 추적 레이더 동에서는 발사 당일의 실제 상황처럼 비행기를 추적한다. 100분의 1초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극한의 상황. 통제동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같은 시각 제주 추적소에서도 추적 장비가 비행기의 움직임을 쫓고 있다. 실제 나로호의 비행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1단 분리와 음속 돌파 등 위성이 제 궤도를 찾기까지 각각의 단계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 길고도 중요한 여정이다. 이번엔 다운레인지가 나설 차례다. 지상의 추적 장비가 쫓아갈 수 없는 1700km 이상까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대상 추적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빈틈없는 준비만이 실수를 막는 유일한 길. 이번에도 모의 비행 시험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3차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발사 임무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한 번 이렇게 보시는 거겠지만 저희들은 이 발사 임무 시퀀스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해왔던 일이고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들도 여러 번, 수십 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나로호가 발사대로 향했다. 나로라는 이름으로 보내질 마지막 발사체가 우주로 보내지기 위해 시험대에 서는 순간 성공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아 우주를 향한 문 앞에 섰다. 그런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나로호의 발사 준비가 예기치 않게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예정이던 나로호 3차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3차 발사는 2차례나 연기가 됐다. 1차 시도에서는 연료 주입 과정에서 헬륨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블록 체결부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고무링이 터져버렸던 것. 한 달 후 재시도에서는 추력 방향 제어기 내부에서 과전류가 발견돼 발사 연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압모터 제어기와
나로 상단부의 모든 전원 분배 장치까지 바꿨다.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오후 4시. 순조롭게 우주로 향해 날아가는 나로호.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위성 분리까지 9분.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성공이다. 우리 땅에서 발사된 첫 번째 발사체.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환희와 좌절을 오가며 가슴을 졸였었다. 일, 2차 발사 2번의 실패는 분명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그래서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이뤄낸 더 값진 열매이자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를 우리가 확보하는 일이 보다 그 어떤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불가능한 영역에서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왔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021년에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우주국가로서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막 밑그림을 그렸다. 아직 1단 로켓을 개발하는 기술력은 가지지 못했고 어쩌면 절반의 성공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완의 화폭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과학인들이 있다. 평생 우주를 꿈꿔온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싣고 우주를 향해 발사된 나로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꾼다. 완벽하게 우리 기술만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실어 우주로 날려보내는 꿈. 단 300명의 과학인들로 시작된 우주 강국을 향한 열망은 미지의 세계, 우주 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다시 수많은 이들이 땀과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의 경연장인 우주 속에서 우주 강국의 꿈을 펼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